실패는 필수다. 한번 망해봐야 성공한다. 실패를 통해 배우는 거다. 스몰 브랜드 창업에서 다들 실패가 필연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요. 실패를 이겨내고 성공하는 게 멋있기는 한데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심지어 가족까지도 힘들게 하고. 근데 실패하지 않는 방법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브랜딩했던 제니하우스, 세컨스킨, 송지효무 다 그랬어요. 수많은 성공한 브랜드 중에 꽤 많은 브랜드가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특별히 대단한 능력 없이도 실패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 안녕하세요. 브랜드 집사 최창근입니다. 지금 욕한 분들 있을 것 같아요. 카피. 근데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요즘 진짜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스몰 브랜드도 그렇고요. 빅 브랜드 리브랜딩까지 다양한 작업에 참여했었는데 진짜 대부분의 브랜드가 다 이 방법으로 시작합니다. 전문가가 붙으면 더더욱 이 방법으로 시작하죠. 20년 경력을 걸고 말씀드리는데 특별히 대단한 능력이 없어도 절대 실패하지 않는 방법은 사실 카피입니다. 근데 진짜 카피는 아니고요. 유명한 브랜드 컨설팅 회사나 브랜딩 전문가들도 전부 다 벤치마킹 사례를 모아요. 전부요. 안 하는 사람 없습니다. 브랜드 레퍼런스도 모으고 시장 조사도 하고 경쟁사 분석하고 성공 사례 수집하고 짧게는 몇 달부터 길게는 뭐 한 1년? 진짜 길면은 1년 반? 뭐 그 정도도 걸려요. 근데 우리 스몰 브랜드는 어때요? 대부분의 스몰 브랜드나 자영업 하는 사장님들은 그렇게 할 돈이 없거나 그렇게 할 시간이 없거나 그렇게 할 인력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필살기는 바로 카테고리 바꾸기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화장품 브랜드를 한다면 화장품 브랜드만 보는 게 아니라 추구미가 비슷한 패션 브랜드를 보는 거예요. 왜 애매하게 추구미냐? 핵심 가치나 타겟층이나 브랜드 철학 같은 게 아니고 지금 꽝 대신 닭이니까요. 추구미 정도로 가보는 게 더 쉬워요. 어쨌든 그렇게 추구미가 비슷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브랜드를 한두 개 정도 정하고 그 브랜드가 사용하는 커뮤니케이션, 이미지, 카피 방식, 세계관, 분위기, 톤 앤 매너는 가져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카피를 해도 안 걸린다가 아닙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핵심은 다른 카테고리를 따라하면 필연적으로 표현 방식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엄청 많이 발생합니다. 패션 브랜드를 화장품 브랜드로 옮기는 순간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변형이 생겨요. 무조건 재해석이 생기고 우리 상황에 맞게 수정해야 되고 그럼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다 보면 정석은 아닌데 생각보다 꽤 괜찮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최고의 브랜딩 사례라고 얘기하는 현대카드라든지 시몬스 그 정도를 이 방법에 대입해도 얼추 비슷하게 끼워 맞출 수가 있거든요. 현대카드는 금융회사를 모마 같은 디자인 굿즈 브랜드처럼 보이게 만들고 시몬스는 침대를 라이프스타일 브랜드처럼 확장했어요. 그렇다고 현대카드나 시몬스가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하는 거예요. 사실 저도 이 전략을 스몰 브랜드에서 종종 사용하는데 2년 전에 부산 센텀 신세계에서 한번 써먹었거든요. 키키모아나라는 아이스크림 브랜드를 런칭했는데 진짜 급했어요. 준비 기간이 한 2주 정도 있었고 브랜딩을 정석으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치트키를 사용했습니다. 그 브랜드 컨셉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컨셉으로 차별화를 했어야 했어요. 바다에서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해변에서 먹는 소프트 아이스크림.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바다나 해변에서는 소프트 아이스크림처럼 우유 베이스보다는 얼음 베이스가 훨씬 더 친숙하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차별화하는 거는 됐는데 아무래도 일반적이진 않으니까 설득력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설득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무드가 필요했어요. 패션 브랜드 랄프 로렌 광고에서 세일링 무드를 차용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브랜드로 표현 방식을 바꿔봤습니다. 결과적으로 2주 만에 브랜드 런칭할 수 있었고 결과도 나쁘지 않았어요. 만약에 제가 그때 처음부터 독창적으로 하려고 했거나 좀 정석적으로 어떻게 따라가려고 했으면 2주 안에는 못했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리고 벤치마킹에서 실수가 나온 사례를 하나 이야기해 드릴게요. 벤치마킹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제가 개인적으로 무지무지하게 설레었던 모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브랜드 컨셉은 진짜 고수가 만든 느낌이 딱 드는 브랜드인데 브랜드 컨셉이 섬세하고 강인한 한국 여성의 아우라. 진짜 멋있다. 디자인도 진짜 멋있었고 뭐 제품력이야 뭐 솔직히 우리나라 화장품들 다 잘 만드니까 뭐 제품력도 괜찮았었던 것 같고 근데 이게 제품 하나가 샤넬을 딱 카피한 거예요. 샤넬을 딱 카피하다 보니까 이게 아까 브랜드 컨셉은 진짜 멋있게 막 만들어 놓고 근데 심지어 그 멋있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 그냥 멋있다기보다 뭐 이렇게 아름답고 강인한 한국 여성의 아우라 뭐 이렇게 됐는데 제품은 샤넬을 카피해버리니까 이게 브랜드 세계관이랑 제품이랑 안 맞으니까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벤치마킹이랑 카피를 혼돈하면은 우스워질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해야 하냐 하면은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게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이거든요. 잘 기억하세요.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카피를 베이스로 하되 카테고리 바꾸기를 해야 돼요. 자, 뭐라고요? 카테고리 바꾸기
바꾸기. 사전적 의미로 보면 뭐 카피는 그야말로 똑같이 비슷하게 모방하는 걸 이야기하고, 특히 최종 결과물을 그대로 따라하는 걸 이야기하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뭐 차별화가 없고 오리지널리티가 없고, 오리지널리티가 없으면 경쟁력도 없고, 그게 상품이든 뭐 디자인이든 광고든 간에 뭐. 반면에 벤치마킹은 결과물보다 과정이나 원리를 분석해서 우리 브랜드에 적용하고 표현을 새롭게 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거겠죠. 왜 저 브랜드를 좋아하는지, 왜 사람들은 저 브랜드를 기억하는지, 왜 저 브랜드는 돈을 버는지, 그 원리를 뜯어보는 거죠. 근데 자본과 돈이 있으면 정석대로 할 수 있는데, 저도 정석대로 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고, 브랜드의 기초 자산들을 분석하고 핵심 가치와 철학을 정립하고 시대 정신이랑 뭐 경쟁력 맞는 포지션 정하고 경제성 사업 분석하고 벤치마킹 리스트 만들고 원리 과정 분석하고 브랜드 구조 짜고 뭐 그러면서 우리 정체성 만들어 나가는 거겠죠. 진짜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제가 지금까지 한 20년 동안 하면서 이렇게 정석으로 한 브랜드는 1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저는 10개가 안 되는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제가 20년 하면서 10개 안 되는 거 뭐 좀 만족합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정석으로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리고 제 생각에 모든 게 정말 너무 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정석으로 차근차근 진행하는 브랜드는 앞으로는 더 찾아보기 힘들 것 같아요. 저는 스몰 브랜드 창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처음부터 세상에 없던 브랜드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대신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좋은 브랜드를 찾아보세요. 그리고 원리를 우리 사업에 맞게 적용해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느 정도 카피를 하는데 카테고리를 바꿔서 다른 카테고리에 있는 걸 내 쪽으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갖고 오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정하는 작업들이 들어가요. 수정하는 작업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 수정 작업에서 그 정석대로 할 때 벤치마킹 하면서 이루어지는 거를 수정하는 작업에서 되게 빠르게 얼추 비슷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꽝 대신 닭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막 완벽하진 않아요. 그렇지만은 스몰 브랜드는 처음에 아주 완벽하진 않더라도 이렇게 카테고리 바꾸기에서 어느 정도 궤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기회를 보고 타이밍을 보고 여력이 있을 때 제대로 브랜딩을 하는 거죠. 생각보다 훨씬 괜찮은 벤치마킹이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